아, 아, 안녕하세요. 강함성입니다. 오늘은 두 경기밖에 없어서 방송은 라이브 방송은 좀 쉬고 녹화해서 두 경기 분석 영상을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토요일은 굉장히 좋았는데 일요일 날에 솔직히 어렵긴 했어요. 전체적으로 피할 경기들은 좀 많이 피했는데 그나마 좀 괜찮아 보였던 경기들도 좀 변수가 좀 터지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뭐 이번 주 어쨌든 지난 주말 뭐 오후 축구랑 해가지고 잘 들어오면서 다 잘 마무리를 했고 이번 주도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탈란타 대 코모. 코모가 2부 리그에 승격돼서 아직 첫 승이 없는 상태고 2무 2패 처져 있고 아탈도 2승 2패로 올 시즌에 아주 순조롭지는 못한 출발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아탈란타가 지난 주중 경기에 아스날과의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었죠. 홈에서 나름대로 뭐 강한 압박을 통해서 아스날을 많이 괴롭혔었고 PK를 얻어내면서 승리에 가까웠던 순간도 있었으면 결국에 이제 실축하고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이제 라야의 선방에 좀 막히면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당연히 체력적인 소모가 분명히 있을 부분이고 이게 역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비시즌 기간의 유로, 올림픽, 코파 아메리카 또 챔스의 경기 숫자 증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력적인 이슈가 주말 경기 동안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파리도 뭐 결국 비겼었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뭐 언더 쪽을 잡아드렸었는데 승패 자체는 위험하다. 근데 사실 지지 않았던 게 다행일 정도로 좀 졸전이었던 경기 속에서 0대0 무승부를 좀 기록했었고 그 밖에 뭐 꼬마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엔 별로 뭐 그렇게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라요가 압박에 그래도 좋은 팀이다 보니까 확실히 문제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팀들이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아탈란타 같은 경우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방에 이제 스카마카 부상으로 빠지고 수비 쪽에 이제 스칼빈이나 이제 톨로이가 좀 빠집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에 아탈란타의 이제 문제는 명확해요. 어, 전방에 이제 영입한 레퇴기 이런 공격 쪽의 어떤 화력이나 이런 부분 아탈란타가 이번 시즌 나름대로 보여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벌써 이제 제노아에서 넘어와서 4골을 기록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수비입니다. 수비. 기본적으로 스칼비니가 이번 기본적으로 빠져 있고 톨로이도 마찬가지고 수비 쪽에 공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짐시티 뭐 이런 좀 해줘야 될 기존의 자원들이 올 시즌 폼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폼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수비 쪽이 실점이 기본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인 피오렌티나전에도 2골 실점을 했고 인테르전 4대0 패배, 토리노전도 2골 실점. 유일하게 이제 개막전이었던 레체전에 4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무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 당시 레체의 기대 득점 값이 이 정도가 나옵니다. 사실 레체전에도 2골에 대한 실점에 대한 그런 위협적인 찬스를 내줬던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탈란타 같은 경우 지금 낮은 정배를 받은 상황에서 이게 뭐 일반승을 가는 거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핸디 쪽으로 접근을 한다 하면은 사실 다득점으로 아따리 학살하는 그림의 그런 가능성 외에는 지금 수비가 너무 불안해서 결국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막 3대1, 4대1, 뭐 4대2 이런 스코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 마행 가능성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고 코모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이번 시즌 승격해가지고 세스크 파브레가스 감독 아래에서 점유율 축구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첫 승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개막전 유벤투스 원정 경기 긴장을 많이 한 탓인지 아무것도 못하고 3대0으로 좀 패배를 했었고 그 경기들 이후로는 좀 발전에 대한 여지가 보이긴 했습니다. 칼리아리 원정에서도 훨씬 더 좀 주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경기력은 좋았어요. 코모가 더. 근데 칼리아리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우디네세 이번 시즌 뭐 지금까지는 돌풍이긴 한데 우디네세 원정에도 코모가 상당히 잘 싸웠죠. 질만한 경기는 아니었는데 아쉽게 이제 득점에 실패하면서 1대0 패배. 직전 경기 볼로냐전에도 뭐 비슷비슷했어요. 볼로냐랑 홈에서는 이제 뭐 대등하게 싸울 정도의 전력은 되는 코모라서 홈에서 2대2 무승부. 그러니까 뭐 아직 올라온 팀이고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가능성은 지금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제가 생각했을 때 코모가 오늘 경기까지는 뭐 조금 쉽지 않을 부분이 있어도 아마 다음 경기 엘라스 베로나와의 홈 경기가 잡혀 있거든요. 이때 첫 승을 거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뭐 다음 경기 때는 뭐 코모 사이드 배당도 좋을 것 같으니까 볼만한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요 경기는 다득점 아니면은
아탈란타의 뭐 화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믿음직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수비에서 코모가 공격이 아예 안 되는 팀이 아니거든요. 실점할 가능성이 높다. 승리를 거둘 시에는 다득점이 기본적으로 뜰 확률이 높고 뭐 승패로 간다 하면은 저는 2프렘 보겠습니다. 코모 2프렘. 2프렘 사이즈로. 그리고 아탈란타가 대승을 거두기에는 조금 어렵다. 마인 쪽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오바를 아예 찍거나 아니면 2햄무 3골차 이상으로 갈 만한 경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잘해봐야 제 생각에는 뭐 한 골 차고 혹시 뭐 터질 만한 가능성도 아예 뭐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속에서 뭐 다득점이나 2프렌 사이드로 일단 보겠습니다. 두 번째 베티스 대 마요르카. 두 경기밖에 없어가지고 일단은 양팀 다 부상자가 많은데 베티스도 지금 수비 쪽에 뭐 사발이나 뭐 바르트라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이제 중앙 미드필더 쪽에 윌리엄 카르발료 뭐라고 적어야 돼?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주포인 무리키가 빠집니다. 거기에 지난 시즌 보움에서 데려온 지난 시즌 보움에서 활약했던 아사노 일본 공격수까지 빠지기 때문에 전방에 대한 누수가 있죠. 최전방에 대한 지금 걱정이 어쨌든 있는 상황이고 또 활동량이 괜찮은 사이드 자원이나 아사노까지 빠졌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어쨌든 마요르카 운영은 상당히 수비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제 그런 뚝배기 한 방을 노릴 만한 무리키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베티스가 나름대로 꽤나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베티스 같은 경우도 그 토트넘에서 쩌리 자원으로 취급받았던 로셀소 사실 라리가에서는 괜찮은 자원이기는 해요. 이게 피지컬이 안 좋아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안 통하는데 라리가에서는 어쨌든 로셀소의 그런 볼 돌리는 능력이나 패스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 시즌 벌써 2경기 2골 베티스로 와가지고 기록하면서 베티스가 로셀소가 합류한 이후로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요. 물론 나빌 페킬이나 이런 자원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간에 경기력 자체는 베티스가 생각보다 나가는 선수들에 비해서 지금 준수한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마요르카가 이런 공백 속에서 원정에서 뭔가 선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뭐 수비적으로 임할 거기 때문에 뭐 빵 대 빵 1대1 어쨌든 한 골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 마요르카가 뭐 무리키가 빠졌어도 못해 후루꾸로 넣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서도 저는 이거 베티스 승이 언더사이드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이 무서우면 사실 언더로 가야 돼요. 언더로. 근데 베티스가 이기는 상황에서는 저는 뭐 다득점으로 갈 만한 포인트들도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최근의 경기들에서 베티스가 어쨌든 공격 쪽에서 개선된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줬던 부분에 있어서 승이 배당 메리트는 더 나은 것 같다. 이 정도로 보고 오늘 분석은 마무리하고 어제 좀 많이 아쉽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 어차피 저는 틀리긴 했거든요. 다른 경기들도 틀려가지고 근데 개인적으로 몬차 경기나 툴루즈 경기 뭐 이런 경기들이 좀 아쉬운데 영상이 너무 짧아가지고 간략하게 지표들이다 살짝 보고 왜냐면 영상기가 너무 짧아서 라이프치히도 어제 제가 변수 쪽으로 공격 쪽에 화력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짚어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더 못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경기들은 사실 어제 좀 잘 잡긴 했었죠. 이런 거를 좀 언더를 좀 찍어볼 걸 그랬나? 서브로라도 좀 아쉬움이 남고 그리고 요게 이제 볼로냐와 몬차의 경기는 언더를 저는 상당히 좋게 봤었고 서브로 가긴 했습니다. 별점 3개인가 줬던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볼로냐의 저 원더골 오른쪽 그 밑에 박스 여기 테이프에 찍혀 있는 거죠. 저 원더골이 들어간 것도 조금 아쉬웠고 볼로냐의 유일한 득점했던 주리치의 골 볼로냐 골 기대값이 0.57인데 저 골이 0.43이에요. 근데 저 골이 사실 볼로냐 골키퍼의 약간 실책에서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땅볼로 굴러오던 슛을 제대로 쳐내지 못했고 아예 쳐내든가 잡던가 했어야 됐는데 어중간에 골키퍼 앞에 떨어져서 세컨볼로 먹힌 상황인데 그 상황 말고는 득점 찬스가 아예 없었어요. 몬차가 공격력이 확실히 뭐 상대 실수로 넣은 거 제외하고는 완벽한 실수까지는 아니어도 실수성 플레이로 넣은 골 제외하고는 득점 찬스가 없었죠. 이런 경기가 오버 같은 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움이 남고 그리고 이제 요 경기 문제의 경기죠. 어제 제가 툴루즈 프렌을 진짜 강하게 봤었고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축을 잡으려고 생각까지도 했었거든요. 메인 서브 둘 다 그 정도로 강하게 봤던 경기인데 결국에 이제 뭐 PK에 대한 실축, PK 실축과 여러 완벽했던 찬스들을 놓친 부분들 골 기대값이 지금 2가 넘게 차이가 나요. 이런 경기들을
오히려 2점 차로 이겼어야 되는 경기를 풀엔도 못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많이 아쉬움이 남죠. 슈팅 숫자가 많진 않았습니다만 완벽했던 찬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영수가 몇 번이나 어제 좀 방해를 하면서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좋은 경기들을 좀 몇 개 그래도 골랐는데 아쉬움이 남고 어제 레버쿠젠 경기도 좀 아쉽기는 해요. 이것도 레버쿠젠 지표고 왼쪽이 레버, 오른쪽이 이제 볼푸스인데 예상골 0.66으로 무려 3골을 집어 넣으면서 이런 경우도 확실히 변수가 있죠. 레버쿠젠도 골 결정력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이 정도 기회를 가지고 4골이나 만들었으니까. 근데 볼푸스가 이제 뭐 자책골 포함해가지고 또 볼푸스가 뭔가 결정력이 좋았다기보다는 레버쿠젠의 골키퍼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막아야 될 슛도를 먹힌 게 이 전반 이 막판에 막아야 될 슛도를 좀 먹힌 게 문제지 않았나. 이런 경기도 이제 마인 언더 쪽으로 봤었는데 길에서 개혁 오바가 뜬 거죠. 4대 3으로. 어쨌든 간에 뭐 기타 이런 경기들 좀 아쉬움이 남는데 실은 운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토토를 함에 있어서 이게 저런 변수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경기들이 좋아 보일 때 저런 것들이 나오면은 다른 경기들 어떻게 잘 접근해서 맞출 수 있는데 어제처럼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뭔가 그런 사이즈인 날에 저런 것들이 터져버리면 사실 더 어렵죠. 개인적으로 아쉬워. 라이프치 피하고 인터밀란도 개인적으로 배팅을 안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배당이었던 이제 브라이튼 피하고 모나코 잘 받고 했었는데 쉽지 않았던 듯. 개인적으로는 AT 마드리드를 너무 믿었던 게 좀 아쉽고 무승부 해물을 볼만도 했거든요. 사실 원정이니까 이게 아쉽고 또 바르셀로나가 비아레알 상대로 굉장한 강점이 있음에도 저거를 그냥 버린 게 좀 아쉽긴 해요. 부상자가 좀 많고 직전 경기 또 뛰고 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걸렀는데 야 이게 원래 그냥 개패던 맨날 먹던 밥이니까 바르셀로나가 여지없이 그냥 후드를 팼네. 다득점도 뭐 볼만한 사이즈가 있었는데 저 경기를 좀 버린 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일 오늘 이제 경기가 없어서 이렇게 녹화 영상 가볍게 남기고 내일도 경기가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오후 축구 K리그 2부 리그는 넘어가고 뭐 세비야 대 바야돌리, 발렌시아 대 오사수나 해가지고 잉글랜드 리그컵, 뭐 라리가 경기들, 뭐 이탈리아 쪽도 FA컵 하나 잡혀 있는 것 같고 해서 한 5경기 정도 있네요. 5경기. 오늘보다 훨씬 낫네. 어쨌든 내일 저녁에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파이팅 해봅시다. 고맙습니다.